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11장 포인터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포인터의 사용 2절을 할 건데요. 2절이 페이지 수가 많아서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의 첫 번째가 뭐냐면 포인터의 선언과 초기화입니다. 자, 변수를 선언했듯이 포인터도 선언해서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포인터가 변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포인터는 결국은 뭐예요? 포인터 변수고,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메모리상에서 공간을 잡을 거고, 그 메모리에 값이 저장이 되는데 어떤 값이 저장이 되냐면 주소가 저장이 됩니다. 어드레스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상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제가 원래 전공이 수학이었다가 이제 컴퓨터가 관심이 있어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는 후배가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C 언어가 이제 그때 이제 보편적으로 쓰던 언어였거든요. 근데 C 언어를 잘못 건드리면 컴퓨터를 망가뜨릴 수 있다. 컴퓨터를 망가뜨린다는 것이 결국은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기 때문에 포인터를 잘못 쓰게 되면 뭐 다운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엄포를 준 거죠.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을 때 컴퓨터 고장 나는 줄 알고 그래서 공부할까 하다가 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워낙 통합 개발 환경,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가상으로 메모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 벗어나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냥 잘못해봐야 에러 메시지 나오고 다운되고 뭐 이 정도만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포인터를 선언할 때 일반 변수와 같이 변수명 앞에 자료형을 선언해주고 변수명 앞에 포인터를 의미하는 여기 별표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선언할 때 별표는 이게 포인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 외에 아무 기능도 안 합니다. 변수 선언이 아닐 때 별표가 붙어지면 그때는 이거 연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의미가 다릅니다. 자,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수 선언할 때 이 별표가 붙으면 이건 포인터 변수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 어떤 표기이다. 태그를 붙이는 거죠. 이거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라고 색칠을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마다 해당 별표를 붙일 수가 있는데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 포인터 변수가 있는데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애가 뭐다? 인트형이다. 요 두 번째 것은 포인터 변수가 있는데 얘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차다. 그 다음에 얘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플로트다. 얘는 4바이트고 얘는 1바이트고 얘는 4바이트예요. 만약에 더블이 있다. 그러면 얘는 8바이트가 돼요. 그러나 포인터 변수는 일괄적으로 다 4바이트입니다. 자, 요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문제 내기도 딱 좋아요. 포인터 변수의 크기, 공간의 크기가 얼마냐? 4바이트다. 왜 4바이트입니까? 물론 이제 요즘에는 64비트고 램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32비트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자, 이 32비트에서 인식할 수 있는 메모리의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공간에 있는 모든 메모리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크기가 4바이트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포인터 변수에 저장될 수 있는 것은 4바이트면 모든 메모리 전체 어디에 있는 값이든지 다 가리킬 수 있다. 4바이트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4바이트고 내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어떤 거든 상관없다. 단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말은 왜 썼느냐?
내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더블이다라고 하면 내가 이걸 읽어올 때 이거 더블이지? 그러면 몇 바이트를 읽어야 돼요? 항상 C 언어에서는 시작 주소만 알려줘요. 그럼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를 누가 결정한다? 타입을 보고 결정한다. 이해되십니까? 자, 만약에 빵이 쭉 나열돼 있어요. 빵이 한 100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빵을 먹고 싶은데 몇 개를 가져와야 되냐? 내가 가져올 수 있는 할당량이 있다면 그것만큼만 가져오면 돼요. 내가 정수형이다. 그럼 4개만 가져와야 돼. 쭉 있으면 다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메모리상에서는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경계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양은 나의 크기.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자의 크기에 따라서 가서 그만큼의 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플로트형으로 선언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내 상자는 4바이트 4개만 담을 수 있는 상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4개만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차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나는 빵 1개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가서 1개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보고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자기가 불러들일 수 있는 크기를 알고 그만큼만 불러오는 겁니다. 자, 포인터는 정수형, 문자형, 실수형과 같이 다양한 자료형으로 선언될 수 있으며 포인터를 선언할 때 자료형 용도를 명확히 제시해야 된다. 왜 제시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가져올 수 있는 양, 읽을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터를 선언할 때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이터 값과 일치하도록,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A라고 하는 포인터를 선언했어요. 이게 포인터예요. 근데 얘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만약 실수형이다. 그럼 실수값이면 실수형에 맞는 타입이 있죠. 뭐예요? 플로트형이나 더블형이죠. 근데 나는 더블의 숫자를, 실수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앞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 앞에다가 더블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포인터라고 하는 걸 별표를 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별표를 어디다 붙여야 되냐? 어떤 사람은 요 앞에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A 앞에다가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표현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뭐 거기에 따라 다른데 여기 어떻게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A가 변수고 그게 포인터다라고 하는 걸 앞에다 붙여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의 연산,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볼 때 이게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이게 뭐냐면 A가 가리키고 있는 애의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는 얘는 표시일 뿐이지 색칠한 거지 걔가 뭘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것도 의미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은 없다. 자,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선언했으니까 세미콜론을 닫아주는 거죠. 자, 포인터를 여러 개 선언할 때 각각에다 포인터를 붙여줘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놓으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A는 포인터고 B하고 C는 포인터가 아니고 일반 변수인 거예요. 일반 변수. 우리가 의도했던 건 뭐예요? A, B, C가 다 포인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선언해 준 거라면 이렇게 써주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절대 주소값으로 포인터 초기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인터를 선언할 때 절대 주소값을 할당하는 방법과 상대 주소를 값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절대 주소값으로 포인터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주로 하드웨어 장치에 대한 컨트롤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겁니다. 이게 운영체제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걸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또 실행하게 되면 그 전체 메모리 중에 앞부분 운영체제가 쓰고 뭐 V3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남는 곳을 이제 C 언어가 이제 할당을 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의 주소가
매번 내가 이번에는 10,000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여기에 V3를 지웠어요. 그래서 얘가 구동이 안 돼. 그래서 이 두 개 프로그램만 구동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앞당겨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 주소가 이 C 언어의 할당된 시작 주소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정을 해버리면 거기에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수한 경우에서만 절대 주소 쓴다. 그러니까 항상 부팅하면 이 프로그램이 언제 위치에서부터 항상 시작하는 주소가 똑같은 경우 이럴 때는 가능한 거죠. 뭐 예를 들어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가 컴퓨터는 키면 어떤 프로그램 실행할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냉장고나 이런 것들은 컴퓨터 키면 아니 냉장고를 키면 지가 알아서 프로그램 다 동작을 하기 때문에 시작 주소가 항상 똑같아요. 그런 경우는 절대 주소를 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울 때는 상대 주소만 우리가 활용을 하겠죠.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절대 주소는 이렇게 A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건 여기는 뭐예요? A하고 B하고 C가 다 포인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 실제로 A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3,000을 집어넣어라 이거죠. 여기 3,000원이 3만이 들어가는 거죠. 3만을 넣어라 이렇게 넣었어요. 그치? 이 3만이라고 하는 것이 값이 아니고요. 주소예요. 주소니까 어떻게 돼요?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메모리 중에 3만 번째에 있는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 값이 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가 운영체제가 잡고 있는 곳이라면 여기가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곳이라면 그러면 이 값을 바꾸게 되면 뭔가 운영체제가 멈춘다든지 오류를 발생한다든지 하겠죠. 이제 그 얘기를 그때 후배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C 언어로 포인터 할 때는 그게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래 봐야 컴퓨터 껐다 키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일단 겁을 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배우지 못했다가 나중에 배웠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절대 주소를 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인베디드 시스템 이럴 때 빼놓고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어떤 값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상대 주소 값으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가 이제 포인터가 A라고 돼 있으면 얘가 누구를 갖고 있냐면 B 이렇게 되면 이미 B가 할당되어 있고 B가 이미 할당되어 있고 요거의 주소를 A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포인터 주소 값으로 포인터를 초기화한다. 초기화한다는 얘기는 값을 대입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른 변수가 이제 이미 할당해버린 것을 이제 할당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값을 포인터 변수에다가 넣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A는 일반 변수니까 메모리상에서 A를 할당을 하고 여기에 8이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포인터 변수는 사실은 이 메모리상에 어딘가에 포인터 변수가 있겠죠. 여기 P가 있습니다. 여기는 A가 있고요. 근데 여기가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주소가 1000이다. 그럼 여기 1000이 들어가죠. 즉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표시하냐?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P 안에 A에 뭐예요? 주소를 넣는다. 자, 그래서 이게 안에 얘는 8이 들어있고 얘는 1000이 들어있으니까 얘도 값이고 얘도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컴파일러는 뭐냐면 딱 이렇게 8이 들어있는데 이게 값인지 주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얘의 이름 A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그럼 그 변수가 뭘로 선언됐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정수로 선언돼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고. 얘는 얘 P로 선언돼 있으니까 P가 뭔지를 가서 봤더니 포인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1000이라고 하는 것이 값이 아니고 주소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얘기를 좀 아까 얘기했던 것을 요 그림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메모리상의 주소가 뭐 1, 2, 3, 4, 여기 2에 A가 이제 할당이 되었고, 그 다음에 10에 할당이 되었습니다. 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P가 있으면 요 안에 있는 값은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2가 들어가 있어요. 왜? 여기 주소니까 2가 들어가 있고, 근데 이 값이 값인지 주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P가 뭘로 선언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여기 뭐예요?
포인트로 선언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 2라고 하는 것은 주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컴파일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초기화하는 방법은 어떤 변수, 일반 변수의 주소를 포인트 변수의 값으로 넣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프로그램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다가 8을 집어넣어, 메모리상에서 A에다 8을 집어넣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A이고, 자, PA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어요. 포인터 변수죠. 그리고 여기에 너를 넣었습니다. 너를 넣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초기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변수 선언해주면,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메모리상에 지우지 않았던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 쓰레기 값이 엉뚱한 데를 가리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로 초기화를 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선언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지금 A의 주소, 여기 주소가 만약 1000이라고 하면 이 주소를 PA에다 널 대신에 지우고 여기다 1000을 입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자, 역시 B도 마찬가지. 여긴가 어딘가에 B가 있겠죠. 여기 3.75라고 되어 있고 여기 B가 있고 어딘가에 PB가 있을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 걸 알고 여기에 주소를 여기다 넣는 거. 여기 1020이라고 하면 여기 1020이라고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는 바로 선언해 주세요. 이 두 줄을 한꺼번에. 어차피 내가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될지 알면 바로 넣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나중에 쓸 거다. 그럴 때는 너를 쓰는 거고. 자, 그럼 A를 출력해라. 그럼 뭐가 출력돼요? 8이 출력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A의 주소를 출력해라 했으면 얘의 주소. A의 주소 요거죠. 여기가 1000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PA를 출력해라. 이 PA가 바로 뭐예요? A의 주소를 담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도 1000이 출력됩니다. 얘가 8이 출력되고요. 물론 제가 이제 여기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메모리상에 이렇게 할당이 됐다면 1000이 출력될 거고 실제 구동을 해서 돌릴 때는 실제 메모리상의 주소가 출력이 되겠죠. 자, B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의 주소값, A의 주소, AND A 요거 값하고 PA 이거는 뭐예요? 같은 결과를 갖는다. 여기서는 등호 쓰면 같다가 아니고 대입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짝대기 3개 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B하고 PB는 얘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B니까 이 안에 주소가 B의 주소가 들어가 있을 거고 얘는 B의 주소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널로 선언했던 것은 널은 0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형의 포인터를 널로 초기화하지 않고 일반 변수로 일반 변수의 주소로 포인터를 초기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뭐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 널로 하지 않고 내가 요 안에 뭘 집어넣을 건지 알면 바로 그냥 해당 변수의 주소를 할당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써주면 이걸로 초기화를 해주겠죠. 자, 이렇게 해서 2절 첫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포인터 변수는 상대 주소 값으로 초기화를 할 건데, 자, 초기화를 선언함과 함께 할 때는 해당 변수의 주소를 넣으면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널이라고 해서 쓰레기 값이 할당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널을 선언할 때 넣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써준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돼서 나중에 A를 사용해버리면 이미 이 A에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데 그 쓰레기 값이 활용되어져서 엉뚱한 곳을 가리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변수 선언할 때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 널로 초기화하거나 어떤 변수의 주소로 초기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2절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